AI 활용 능력 키우기 세미나. 오늘은 3주째입니다. 3주째 내용은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이미지를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지 이 내용이 되겠는데요. 너무 지금까지 진행해 온 게 첫 번째 주는 AI에 대한 개요를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글 쓰는 방법, 세 번째는 이미지 생성하는 방법, 네 번째는 영상 생성하기, 다섯 번째는 전체적인 내용들을 리뷰하는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해왔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따라오신 걸로 제가 알고, 어떤 특정한 장르를 정해놓고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것들, 그러니까 글을 써보고 그 글 쓴 것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미지를 붙여 넣는 방법, 또는 그 이미지를 가져다가 영상에 집어넣는 방법, 또는 영상을 직접 추출해 가지고 영상 비디오를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이것을 넘나들면서 하나씩 하나씩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또 진행은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지금 할 거고요. 혹시 중간에 이제 뭐 질문 있으신 분들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은, 시간은 대충 그 정도 지금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 공학박사이면서 정보통신 기술사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약 한 17년 정도 했고요. SK텔레콤 중앙연구원의 영상전화기 개발 TF팀장, 그리고 SK텔레시스 연구소장, SK유비엔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SKB 컨버전스 대표이사, 그다음에 대한인터넷신문협회 부회장, 언론선진화 포럼 회장, 그리고 현재는 국가철도공단 호남고속철도 감리단장으로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광주공고를 졸업을 한 다음에 조선대학교, 연세대학교에서 석사, 경희대학교에서 박사,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미래융합기술 최고의 과정을 나왔고요. 코로라도 주립대학교에서 ICT 리더십 과정을 약 한 1년간 연수를 좀 받았습니다. 뭐 제가 대한민국 최초로 한 일들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중간중간에 강의를 해가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기로 하고요. 뭐 저는 자격증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주로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에게 AI 관련된 전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전문적으로 내가 직업을 안정적으로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러한 길들을 제가 이제 컨설팅 해주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미지 생성이 되겠는데요. 뭐 지금까지는 AI 그림의 개요, 그림 그리기 원리, 그리 툴, 저작권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만은, 오늘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바로 들어가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혹시 제가 이제 챗 GPT, 코파일럿, 클로드, 퍼플리시티, 제미나이, 클로바 X 뭐 등등 여러 가지 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따라오실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하나씩 하나씩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AI 그림 개요는, 지금 이 그림은 2022년에 미국에서 아주 대상을 받은 것이죠. 제이슨 M 앨런의 스페이스 아페라 극장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게 AI로 그린 그림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대상을 받았는데 상을 받고 나서 이게 AI로 내가 그림을 그려서 상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주최 측에서 AI로 했다 하더라도 사람이 자기 창의적인 능력들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 상은 유효하다라고 했고요. 일부 반론의 그 주항이 좀 많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은 그대로 상을 수상하게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2023년이죠. 그러니까 2022년 11월에 첫 GPT가 나와서 본격적으로 생성형 AI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잘 쓰면 쓸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을 때 제가 혼자 서두르게 가면서 그 AI가 만든 각국의 패션 모델들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써서 그 전자책으로 지금 판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모델입니다. 브라질의 모델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미드제니로 생성을 했죠. 그렇게 생성을 해놓고 보니까 조금 문제가 좀 생겼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었냐면 지금 보시면 이 손의 손가락 모습이 좀 뭔가 좀 어색하죠. 새끼손가락이 길기도 하지만 모양도 그렇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손가락이 있는 쪽에 손등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하는 모습. 그러니까 뭔가 부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었고요. 그리고 이 왼쪽 손은 손등과 손바닥이 서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손가락 모양도 이상하죠. 이게 바로 생성형 AI의 한계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뭐 지금 제가 좀 더 보여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생생한 그러한 이미지들이 얼마든지 이제는 사용할 수 있는 수준, 그리고 나의 작품으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러한 문제들은 많이 해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간혹 의자에 앉아 있으면 다리의 아래쪽이 안 나타난다든지 뭐 다리 꼬고 있는 모습이 좀 이상하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아직은 문제가 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AI 그림의 용도는 뭐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일일이 설명드리지 않고 진행되겠습니다. 뭐 AI 이미지 스타일 만들 때 우리가 어떠한 것을 찾을 거냐, 어떠한 것을 지정해서 이미지를 만들도록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같이 리얼리즘, 실제처럼 또는 소리얼리즘, 초현실적인 것 또는 이미지 형식으로는 판타지, 뭐 사이버펑크, 뭐그 아트, 뭐 타일 아트, 뭐 또는 그 스프레이로 뿌리는 것 같은 그러한 아티스트 또는 플로럴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느낌이다, 어떤 색상이다, 뭐 이런 것들을 지정해 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초창기 때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정해서 쓰는 것들이 좀 많았었고요. 주로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할 때 이제는 정형적인 것보다는 내가 그때그때 뭐 쉽게 조합을 해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지금 제가 다 말씀을 한 번씩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더 말씀을 드리면 생성형 AI 그러니까 세 가지 챗 GPT에 쓸 수 있는 달리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빅에 쓸 수 있는 이미지 크리에이트 코파일럿 그리고 미드저니 이 세 가지에서 그릴 수 있는 이미지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똑같은 프롬프트를 사용했는데 뭐 비슷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차이가 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프롬프트를 뭐 사용할 수도 있지만 개개인들이 각각 다른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이러한 것들을 얼마든지 예술적인 것, 상업적인 것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는 직접 이제 들어가서 이미지들을 한번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만들 때는 먼저 내가 어떤 툴을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드는 툴을 쭉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선 잠깐만 이걸 좀 바탕화면을 좀 바꿀까요? 네, 이걸 바꾸겠습니다. 자, 지금 조금 키워서 이거 여기까지는 켜지지가 않네요. 바탕에 대한 이미지들은 키워지는데 자, 픽사베이 핀터리스트 같은 것은 기본적인 상업용으로 들어있는 이미지들을 쭉 모아서 내가 골라와서 쓸 수 있는 것들이고요. 생성하는 것들은 빙의 이미지 크리에이터, 그다음에 3D 북커버 만드는 방법, 그다음에 칼로, 달리, 그다음에 커머스 온, 미드저니, 이디오그램, 그다음에 애니메이지, 그리고 세이블 디피전, 지모, 그다음에 디자인 플레이그라운드, 미드저니, 이모시티, 어도비 익스프레스,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또 디피전 드로우 이런 등등 제가 약 한 15개 정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생성하는 툴은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고 지금도 새롭게 지금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것을 쓰는 것이 좋으냐 이런 것은 딱히 이게 좋습니다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내가 써보고 그래 이게 참 나는 쓰기가 편해. 그래서 이걸로 만든 이미지가 나는 마음에 들어. 이런 것들을 내 스스로 정해야 됩니다. 내가 글 정할 때 과연 내가 이 툴을 쓸 때 유료로 쓸 수 있느냐 무료로 쓸 것인가 또는 이 툴을 쓸 때 시간으로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많은 시간으로 들여서 작품을 만들 것이냐 또 내가 이 툴을 가지고 생성을 했을 때 뭐 워터마크가 들어있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쓸 것이냐 또는 그대 없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등등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을 고려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직접 사용해 보시면서 하면 되겠는데요. 오늘은 제가 미드저니, 그다음에 제미나이,
챗 GPT에도 보는 달리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미지는 이렇게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챗 GPT에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은 챗 GPT-4나 챗 GPT-O3, 옴니 뭐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면 되겠는데요. 먼저 챗 GPT를 불러가지고 여기에서 이미지를 직접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픈 AI의 챗 GPT에서 이미지를 생성하기는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것은 챗 GPT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달리 3에서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영상 만들어주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소라라고 하는 데서 영상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챗 GPT에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을 해 보겠는데요. 이 이미지를 생성할 때 내가 프롬프트를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어떤 키워드만 가지고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인데요. 키워드를 가지고 만드는 것은 아무래도 완성도가 떨어집니다. 프롬프트를 가지고 만드는 것은 내가 정확하니 여러 가지들을 묘사를 해가지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잘 만들어주지요. 또는 내가 어떤 이미지를 가져다가 이 이미지를 가지고 어떠한 형태의 이미지로 변형을 시켜줘. 또는 이 이미지와 유사한 것을 만들어줘. 뭐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키워드를 가지고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홍수죠. 홍수에 대한 것을 한번 이미지를 만들어 볼까요? 한글로 홍수에 대한 이미지 이렇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홍수라고만 해도 되겠지만 홍수에 대한 이미지 이렇게 해서 엔터를 딱 쳐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시작하는 중 이렇게 하면서 네모 박스가 보이고 산 모양이 들어가는데 계속 뭔가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키워볼까요? 아, 너무너무 좋다. 네. 지금 이제 이미지 생성이 지금 쭉 하고 있는데요. 지금 나름대로 홍수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져와서 만드는데 이렇게 특정한 요구사항이 없이 키워드만 던져줬을 때는 이 이미지 생성하는 것이 주로 외국의 형태, 영어로 지금 돼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의 형태를 우선으로 하고요. 그리고 내가 이 작업을 했을 때 그 이전에 작업했던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 하는데 이미지가 지금 하나씩 하나씩 실루엣에서 원형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마을에서 도로가 물에 잠겼고 전신주가 보이고 지금 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점차 완성도가 지금 높여져 가고 있습니다. 형태가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자동차가 물에 잠겼고 도로는 완전히 물에 잠겼죠. 이런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 이미지 이거 말고 또 그러면 또 다른 것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다가
홍수라고 하는 것을 있는데 홍수가 난 마을에서 소방관이 익사한 노인을 구출하는 모습을 만들어줘. 자, 이렇게 한번 문장을 해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챗 GPT에서 이미지를 생성할 때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잘 만들어주는 때도 있지만 가끔 오버로드가 걸리거나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쓰므로써 이렇게 해서 렉이 걸리면 제대로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것은 결국에는 기다리는 것밖에 없죠. 네, 기다리는 의미밖에 없고요. 또는 다른 툴을 찾아서 가서 작업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서서히 지금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소방관이 지금 노인을 구출하기 위해서 지금 안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자, 서서히 지금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노인분에게 그 잠수등 조끼, 구명 조끼를 입혀서 네, 구출을 해오는 그런 모습의 이미지를 지금 만들었는데 지금 이 이미지는 좀 우리한테는 좀 안 맞죠? 생소하죠? 왜? 외국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 이미지를 한국인의 모습으로 바꾸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한국인의 어떠어떠한 모습, 한국인의 뭐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 뭐 풍경, 전경 뭐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명령어로 쓸 수가 있고요. 프롬프트로. 그래서 지금 쉽게 이런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챗 GPT를 켜놓으실 수가 있으면 바로 켜놓고 따라 해보시면 아주 좋은 실습과 겸해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좀 시간이 좀 걸리네요. 한국인의 지금 모습으로 지금 변형을 지금 시켜주고 있고요. 네, 네, 바뀌었습니다. 네, 자, 지금 외국인의 이 모습에서 한국인의 이제 모습으로 좀 바뀌었고요. 또 그럼 여기에다가 조금 어, 어떤 표를 한번 연상을 해서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어, 최종회관 대극장에서 워킹하고 있는 20대의 한국인 여성 모델. 이렇게 하면서 의상은 한국 전통 의상을 퓨전 스타일로 갖춰 입고 있는 모습. 그리고 크기는 포테이 이미지의 화면 비는 아스펙트 레시오는 16대 9로 해주세요. 이렇게까지 한번 또 넣어볼까요? 지금 이미지를 생성하는 툴들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몇 달 전만 해도 이 쓸 수 있는 선택의 폭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챗GPT, 클로드, 또 제미나이 뭐 이런 데서 얼마든지 프롬프트를 만들어 내올 수가 있고요. 그 프롬프트를 가져다가 다양한 곳에다가 입력을 시켜서 이미지를 생성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선택의 폭도 많아졌고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편리함이라 그럴까요?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그러죠. 기회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성비도 좀 많아졌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비즈니스에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성이 워킹하는데 퓨전 스타일의 전통 의상 했더니 한복 스타일을 약간 변형시킨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틱톡으로 좀 중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네, 틱톡도 지금 이제 가고 있고요. 더 가깝게 좀 보여드릴까요? 서서히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네, 지금 보니까 관중은 없고 모델만 지금 워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어, 좌석에 관중을 여기 보세요. 그럴까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든지 이렇게 쉽게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바로바로 요청을 하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만들어진 어떤 틀이라든지 이런 것은 무관하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금 이제 비어있는 이 좌석들의 관중들이 좀 더 채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모델이 그 똑같은 모델로 이렇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생成AI가 한계가 뭐냐면 똑같은 모델을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번 만들어지면 그 비슷한 모델, 얼굴도 비슷하고 이런 스타일도 비슷한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생성을 지금 하고 있고요. 거의 모델의 모습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좌석에 관중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채워지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지금 이 모습의 모델이 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져 있고요. 네, 객석에 관중들이 가득 찬 모습이네요. 아까 좌석에 관중이 없는 모습하고는 완전히 대조가 되죠. 네, 이렇게 지금 됐고요. 자, 그러면 챗 GPT로 이렇게 생성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또 제미나이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미나이는 구글이나 이 들어가서 제미나이를 치면 됩니다. Gemini, 제미나이 이렇게 치면 한글로 쳐도 이렇게 제미나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제미나이 또는 제미나이 AI 하면 되는데 제미나이를 클릭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했더니 제미나이 구글, 제미나이 앱 사용하기, 제미나이 모바일 앱 사용하기 뭐 등등 쭉 나오고 주로 이렇게 원형의 사각형 모습이 나오는 이 구글의 제미나이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클릭을 하시면 바로 그 제미나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지금 이미 이 제미나이의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제 럭키팡님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혹시 회원 가입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회원을 가입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인인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으실 거고요. 그러면 구글로 나는 사용할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태원 선생님, 챗 GPT에게 글의 몇 편을 주고 이런 내용으로 책을 출판하려고 하니 책 표지 이미지를 생성해 보라고 하면 바로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주지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그대로 출판사로 보내도 아마 손색이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제미나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가 한번 챗 GPT를 이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카카오톡에서 제가 어떤 글을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오케이. 노바토포스에서 있는 글인데요. 여기에서 고택에 담긴 숨은 역사 이야기. 네, 좋고요. 윤경석 선생님이 불문과
관습법 칼럼을 보니 논어에서 섭공과 공자의 대화가 떠오릅니다라는 이야기 좀 글을 쓰셨네요. 그래서 이 글 한번 가져다가 복사를 해서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붙여 보겠습니다. 재미나이에다가 이 글을 붙여놓고 그대로 붙여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글을 시각적으로 잘 표현해주는 이미지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다른 복잡한 이야기는 필요 없이 한번 이렇게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미지를 생성을 합니다. 자, 이 글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주네요. 네,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 글을 보고 이 이미지를 이렇게 그리라고 그러면 아마 1년 가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런데 바로 생겨주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아까 그 글을 가져다가 이 글을 현대 사회의 관습으로 표현할 수 있게 요약해 주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의 관습으로 본 석공과 공자의 대화 이렇게 좀 만들었죠. 쭉 만들었는데 이 글을 쭉 보시면서 아까 그 분량이 거의 비슷한 분량으로 지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석공의 입장은 접지 주제에 가깝고 이렇게 되었고요. 반면 공자의 입장은 이렇게 해서 아마 세 개의 패러그래프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 세 개의 단락에 어울리는 또는 뭐 적합한 뭐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주세요 해버리면 이 세 개에 있는 것을 한꺼번에 하나에 만들어주니까 각각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또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단락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단락은 석공의 입장은 법치주의에 가깝습니다. 사소한 범죄라도 개인적인 합의나 동서가 분별이 있으면 법의 권위가 약해지고 사회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냅니다. 하는 첫 번째 패러그래프.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자의 입장은 개인의 양심과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뭐 이게 뭐 성선설, 성악설 뭐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지만 하여간 이게 나름대로 어떤 원칙을 지금 정했고요. 결론 세 번째는 결론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에 대한 이미지를 이렇게 좀 만들었네요. 그다음에 두 번째에 대한 이미지는 이렇게 만들었고요. 세 번째에 대한 이미지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글을 썼는데 내가 쓴 글을 가지고 이 글의 단락에 또는 이 내용에 적합한 이미지를 내가 사파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사파를 아무리 머리를 쓰고 해서 이미지를 그리려 하더라도 디자인을 잘 하시는 분들이 어렵지 않겠지만 일반인들이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렇게 간단히 이 필요한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건 중국의 옛날 모습이잖아요. 여기는 서양의 모습이고 여기는 지금 현재 재판에 대한 것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다시
모든 이미지를 현대 한국 사회를 배경으로 다시 만들어 주세요. 한번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내가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쉽고 편리하게 값싸게 얻고자 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이미지를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는 장면, 아이가 다리를 건너고 있는 장면. 첫 번째 이미지고요. 두 번째 이미지는 네, 서로 간에 인사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래요. 세 번째 이미지는 네, 어떤 법원 건물인 것 같고요. 손호 가게로 모습이 있는데 하여간 그런 모습으로 해서 지금 그래 이미지를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것을 이 글을 가지고 처음에 있는 그 글을 가지고 다시 입력을 해서 이 글을 셔츠 영상으로 만들려고 하니 시나리오를 만들어 주세요. 또는 시나리오를 써주세요. 시나리오를 생성해 주세요. 얼마든지 이런 글들도 가능하죠. 또는 셔츠 영상이 아니고 뭐 얼마든지 내가 필요한 글을 많이 만들 수 있겠죠. 또는 에세이를 만들어줘. 또는 보고서를 써줘. 뭐 얼마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 특정한 포맷, 특정한 장르 뭐 이런 쪽으로 국한돼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 또는 내 스스로 그 틀을 정해놓고 이것은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것까지도 다 만들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생성형 AI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이 없다.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것은 다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요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마 이게 되겠어? 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다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소츠 영상 시나리오를 석공과 공자의 딜레마, 법과 정의에 대하여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길이는 50에서 60초 정도로 됐고요. 화면 구성은 3, 4개 장면 전환이다. 장면 첫 번째는 인트로에는 화면이 빠르게 지나가는 뉴스 기사 헤드라인, 댓글창 등 연한 혼란스러운 사회 분위기 암시를 하는 것이고요. 혹은 법 정의 등의 단어가 빠르게 교체하는 모진 그래픽이다. 음악은 긴장감 있는 짧은 배경 음악 시작이고요. 내레이션으로는 법이 먼저인가 정의가 먼저인가 이렇게 됐네요. 두 번째 문장은 화면은 분할화면 좌측에는 전통 의상을 입은 근엄한 표정의 석봉, 캐릭터가 손가락으로 고발하는 듯한 동작을 취하고 있고요. 우측에는 온화한 표정의 공자가 팔을 감싸 안는 듯한 제스처 배경에 평화로운 마을 풍경이 흐릿하게 표현되고 있다. 내레이션은 옛날했죠. 석봉은 말했다. 아버지가 양을 훔치면 아들이 고발하는 것이 정직이다. 하지만 공자는 대답하죠. 아버지를 감다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다. 있고요. 세 번째는 작은 양 한 마리가 이미지를 강조해서 상단은 그렇게 했고요. 하단에는 좌측에는 법이라는 글자와 함께 고발, 처벌 등의 단어가 등장하고 엄격한 분위기의 픽토그램이 있고요. 우측에는 정의라고 하는 글자와 함께 용서, 합의, 반성 등의 단어가 등장하고 부드러운 분위기의 픽토그램이 있다. 그래서 내레이션으로는
핵심은 작은 양 한 마리. 법대로 처리하면 간단하지만 가족의 정은 이웃 간의 관계는 공자는 묻습니다. 법의 잣대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석공은 우려합니다. 개인의 용서가 법 질서를 무너뜨릴 수가 있다. 결국 법과 정의 사이의 딜레마, 당신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했네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아우트로, 이제 마지막에 질문을 던지듯한 이미지로 여운을 남기고, 내레이션으로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이렇게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것을 그러면 다음은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먼저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미지를 만들어 그러니까 장면 1번, 2번, 3번, 4번 다 지정해 가지고 해야 되겠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지 말고 차라리 이 셔츠 영상을 만들 수 있게 이미지를 만들어줘. 그런데 첫 번째, 배경은 현대 한국 사회로 해주고, 두 번째는 지브리 스타일로 만들면 좋겠고, 세 번째는 밝고 어, 화려한 화려한 색상 그리면서 좀 단순하게 미니멀리즘이라 해야 되지만 약간 단순한 표현 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또 네 번째는 이미지의 크기를 좀 더 크게 큰 그림도 소화시킬 수 있어야 돼. 그래서 4K급으로 해서 그림의 크기는 에스펙트 레시오는 1대1 따위로 정사각형 형태로 만들어 주세요. 다섯 번째는 모든 씬의 이미지를 차례로 생성해 주세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썼는데 이것이 무슨 어려운 것은 없잖아요. 그죠? 아주 쉽게 있는 그대로 내 머릿속에 나오는 대로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이 해보면 해볼수록 더 풍부한 프롬프트가 만들어집니다. 처음부터 프롬프트를 나는 배워야 되겠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자꾸 해보심으로써 새로운 프롬프트를 얼마든지 만들어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혼란스러운 사회 분위기를 암시하는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었네요. 황종원 박사님, 이 이미지를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아주 공중전이 아주 요란하게 넓어져 있습니다. 네, 빨리 정리해야 되겠죠? 네. 하여간 이렇게 혼란스러운 사회를 만들어줬고요. 두 번째 장면은 석공과 공자의 대화. 그래서 법과 도리라고 하는 것을 내서 법을 집행하는 것. 그다음에 오른쪽은 도리로서의 서로의 인정.
나타내는 이미지를 지금 만들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양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법을 집행하는 거 쪽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글씨가 좀 나오는 것은 어자가 나온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렇게 어자가 안 나오는데 네, 한글은 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이제 바꿀 수 있는 얼마나 있기 때문에 이제 하고요. 네 번째는 이제 질문 던지는 겁니다. 법과 정의 사이의 딜레마. 과연 당신들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법이냐, 정의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예 처음 시작할 때 다시 똑같은 이것을 복사를 해와서 그대로 다시 놓고 이 사이에다가 4번 이미지에는 어떤 글자나 표시도 넣지 말아 보세요. 이렇게 한 줄만 또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번호 받고 굳이 이거 번호도 바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놔도 상관없습니다. 놔도 상관없고요.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혼란스러운 사회를 지금 이제 했는데 자 조금 아까 이제 공공선들은 다 지금 치웠습니다. 정리가 됐습니다. 또 이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정리가 돼버렸네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혼란한 것, 각종 스크린들이 요란하게 지금 널려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제 석분과 공자의 대화, 법과 도리에 대한 것들을 이제 그대로 비슷한 이미지로 지금 했죠. 지금 두 번째 이미지가 이 이미지를 그대로 지금 했는데 이 글씨만 지금 빠뜨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폴스 스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오자가 있기 때문에 빼라 했더니 이제 뺐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조금 이 길을 넣긴 냈습니다. 워낙 그 복잡한 그 그래들을 좀 뺐고요. 아우트로에서도 뭐 그런 데 뺐습니다. 예. 간판적도 있는 것은 좀 좋고요. 이렇게 해서 뺐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다가 이제 다운받아서 얼마든지 어, 비디오를 생성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책에도 넣을 수도 있고 뭐 블로그나 이런 데 포스팅할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이제 가능하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을 기왕이면 여기 돼 있는 것들을 또 글을 쓸 때 아까 여기 이제는 쇼츠 영상 시나리오를 지금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글을 컬럼으로 포스팅할 수 있게 2,000자의 분량으로 글을 만들어 주세요. 한번 해볼까요? 근데 이 글이라고 하니까 지금 자칫 여기에 있는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처음으로 돌아가서 맨 처음에 있는 글, 어, 이거였죠. 불문과 간섭법에 대한 것이 이것이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되어 있는 이 글을 컨트롤 C로 해서 복사해서 가져와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붙여놓고요. 그래서 이거를 컬럼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줘 봐 하고 명령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타이틀도 정해서 글을 써주고 또 단락을 지으면서 단락에 소 제목을 붙여서 글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글에 없는 내용들도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좀 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균형 잡힌 시각의 중요성을 쭉 이렇게 해서 글을 지금 칼럼으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이렇게도 칼럼도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고요. 또는 아까 그 글을 그대로 이것을 복사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복사한 내용을 그대로 갖다 붙여놓고 이 글을 칼럼으로 다시 써주세요. 그런데 칼럼 쓸 때 그냥 하지 마시고 리파인, 리파인이라고 해서 이제 혹시 글에 어떤 오류가 있지 않느냐 또는 문맥이 잘 안 맞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다시 다 검토해서 깔끔하게 다시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리파인 해 주세요. 이렇게 한번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럼 리파인만 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 통계를 인용해 주세요. 또 세 번째는 통계만 하지 말고 주요 사례, 주요 사례 또는 사건을 인용해 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분량은 2,500자로 해주세요. 그래서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글을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법과 인정 사이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그래서 쭉 글을 쭉 만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양 한 마리의 무게, 법의 엄격함 대 인간적인 융통성. 양을 훔치는 것은 분명한 범법 행위입니다. 쭉 했고요. 2023년 국민의 법의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 이상이 법은 사회 질서 유지에 필수적이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법대로 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남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법을 지키자. 법이 지켜주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저보고는 법 없으면 맞아 죽는데요. 그래서 참 좋은 세상에 지금 살고 있다. 법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뭐 이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사례들을 지금 인용해주고 있고요. 대안적 분계 해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찾아서 지금 내주고 있고요. 2023년 법원 조동 승인율은 70% 이상을 기록하며 그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현대사의 딜레마, 뭐 이렇게 주요 사례와 사건을 통해 본 딜레마, 학교 폭력 문제, 층간소음 문제, 사소한 절도 및 통계 사건, 데이트 폭력 등 친밀한 관계 내 폭력, 균형 잡힌 시각과 성숙한 사회를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결론을 내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한 글, 한 2, 300자 되는 분량의 글이라도 얼마든지 늘려서 칼럼으로 쓸 수도 있고 보고서도 쓸 수가 있고 뭐 소설도 쓸 수가 있고 에세이로 쓸 수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시로도 만들 수가 있죠. 이걸 또 어, 시로 표현해 주세요. 시는 일단 3단, 3년 4단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가을적인 분위기를 강조해 주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혀 뭐 시적인 거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걸 가지고 한번 시로 표현 한번 해볼까요? 그랬더니 가을 햇살 아래 오래된 이야기 하나. 석봉의 꾸짖음 거기다 때 곧고 시리네. 아비의 양훔진죄 아들 손으로 고발하니 낙엽지는 뜰에 차가운 바람만 맴도네. 그러나 공자의 마음 단풍처럼 붉게 물들어
양 한 마리 작은 흠을 용서로 덮으려 했네. 들려주고 빌면 그만 인정의 길 열리나니 가를 들려 너른 품 삶에 있지 담고 있네. 가지고 이제 두 번째 연까지 되겠고요. 세 번째 연에서는 법과 인정 그 갈림길 가을 숲에 그림자 들이우고 어디까지가 법의 땅 어디부터 마음에 바칠까 저무는 노을빛에 깊어진 고민설이네. 쓸쓸히 앉아 묻나니 우리는 어디쯤 서 있나 이렇게 해서 시까지 좀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제 한 시간이 조금 약간 넘었습니다만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거나 어떤 문장을 가지고 이미지를 만드는데 이 이미지를 가지고 만드는 것은 아니, 키워드를 가지고 만드는 것은 그냥 단순히 키워드 하나만 집어넣어도 된다. 그런데 어떤 문장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바로 이게 프롬프트라고 하는 명령어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다양한 것을 갖다 붙여서 살을 붙여서 아름답게 표현을 하고 나의 요구사항들을 더욱 세분화시키고 더 구체화시키고 이런 것들을 해서 만들면 내가 얻고자 하는 이미지를 얼마든지 얻을 수가 있다. 이런 것이 있고요. 또 그것을 가져다가 지금 쇼츠 영상 시나리오도 만들었고 또 이렇게 시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맞는 이미지를 만들어줘. 또는 각 단에 맞는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미지를 생성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에 맞는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 시기에 어울리는 이미지를 만들어 주세요. 각 연에 맞게 각각의 이미지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자꾸 쓰다 보면 내가 이걸 어떻게 좀 간소화시키겠다. 어떻게 또 구체화시키겠다. 또는 어떻게 좀 세분화시키겠다. 이런 것들이 아이디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꾸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게 되는 것은 아니고 자꾸 해보심으로써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랬더니 첫 번째는 올리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프롬프트를 만들었네요. 그래서 두 번째 엔도 그렇게 만들었고요. 세 번째 엔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내 스스로 이 이미지를 만들기는 조금 그렇다. 또는 내가 너무 작업을 많이 했다. 이런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미지를 만들어라고 다시 한번 생성해 주세요. 라고 강제로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미지 생성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쉽게 만든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었네요. 그래서 섭정이 꾸짖는 모습. 두 번째 이미지를 만드세요. 그래서 다음 두 번째 이미지를 이제 만드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이것을 가져다가 블로그에 포스팅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만들어서 넣을 수도 있고 이미지에 글을 다시 넣을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지에 이제 글을 넣을 때는 또 그러면 어떤 툴을 쓸 것이냐 하는 것을 또뭐 캔바나 이런 또는 그 포토샵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주 이렇게 멋들어진 이미지를 만들었네요. 어떻습니까? 자, 이것을 가지고 제가 다음 주에는 이 소재를 그대로 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이대로 보관해 두고 있다가 다음 주에 세미나 시간에는 이걸 가지고 그대로 영상을 만드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때 와서 또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것을 그대로 따라서 하실 수 있게끔 챗 GPT와 제미나이나 코파일럿이나 이런 앱들을 사용해 보시든지 한번 준비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날 직접 하나씩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준비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이제 마이크를 켜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 선생님 아까 여쭤보신 것이 있었네요. 사이즈는 명령어로 조정 가능하겠어요? 네, 사이즈는 명령어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뭐, 몇 대 몇, 이게 뭐 1대1, 2대1 또는 1대2, 그러면 가로는 1, 세로는 2,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는 AR, 에스펙트 레시오 해가지고 몇 대 몇,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교수님, 장시간 고생하셨는데요. 네, 챗GPT를 사용하면서 이제 네, 이미지를 그려달라 그러면 본인이 거기다가 네, 문자를 넣어주더라고, 한글로요. 네, 챗GPT가 문자를 네, 넣어주던데 그렇죠. 네. 맞춤법이 틀려요. 교수를 그렇죠. 교부라고 한문으로 넣어버린달지. 그러면 그런 예. 거는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그 그림 자체를 수정이 안 됩니다. 아, 예. 방법은 있긴 있는데요. 그래서 안 되고요. 챗GPT에서는 나오면 어짜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만들어 주세요. 다시 만들어 줘. 이렇게 다시 예. 만들어야 됩니다. 하는데 매번 틀려요. 그래서 매번 포기했어요. 들리죠.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게 하나 있었죠. 뭘 보여드렸냐면 쭉 볼 때 아까 제가 놓쳤나 봐요. 그러셨나요? 여기 보시면 이제 김서린 교수님 말씀이 이런 거죠, 지금. 예, 예, 불화, 세보, 준방,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지금 해놓은 거잖아요. 예, 그죠? 예, 자꾸 이렇게. 이렇게도 해놓고. 또 여기도 법을 법이라고 해놓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 제가 뭐라 했냐면 여기다가 이미지에는 어떤 글자나 표시도 넣지 말아 주세요. 한 아, 줄을 예. 넣잖아요. 그러면 글을 안 음. 넣습니다. 그러면 내가 따로 넣으면 그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제가 거기서 그걸 넣으면 되겠네요, 문자를. 그렇죠. 이제, 그렇죠. 음. 예,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아니, 박 대표님, 네, 저기, 첫날 강의하실 때 네, 글쓰기는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각각 어떤 뭐 특징이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림 그리는 것도 챗GPT, 이제 박 대표님이 많이 사용해 보셨을 거니까, 그 네. 세 개의 어떤 차이점들이 있나요?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어, 제가 지금 써보니까 지금 제미나이에서 지금 이 이미지를 보여드렸잖아요. 어, 제미나이에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조금 내가 얻고자 하는데 근접해 있더라 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어쩔 때는 챗 GPT에서 만드는 이미지도 이 정도면은 아주 훌륭하잖아요. 음, 자, 깔끔하게 나왔거든요. 이런 정도면. 그래서 그때그때 써보면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챗 GPT에서 이미지를 쭉 이렇게 만들 때 똑같은 프롬프트를 만들어 놓고 자, 이 이미지에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 이미지를 이 이미지의 프롬프트를 제공해 줘. 음. 이게 나옵니다, 지금. 어, Young Korean female models heard 26 confidently so walking on a runway inside 쭉 해서 이렇게 쭉 겨루는데 한글로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을 담은 웅장한 극장 내부 런웨이 위를 당당하게 걷고 있는 20대 한국 여성 모델 흰 저고리와 붉은 치마로 구성된 퓨전 한복을 착용 좌석은 포멀한 복장의 한국인 강은중으로 가득 차 있으며 모두 진지하게 패션쇼를 관람 중 따뜻하고 극적인 조명이 모델과 한복의 전통, 현대 조화를 강조함. 4K, 초현실적, AR 16대 9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그 이미지를 똑같이 또 한 번 더 만들어 보고 싶어. 또 다른 데한테 해보고 싶어. 그럼 이렇게 프롬프트를 제공해 줘. 그래서 이걸 복사해 가지고 한글로 되어 있는 것을 복사해도 좋고요. 영문으로 되어 있는 걸 복사해도 좋은데 이미지를 만들 때는 가급적이면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복사해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얘가 좀 만들어주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제미나이에 한번 가서 넣어보겠습니다. 이걸 제미나이에다가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습니다. 붙여놓고 엔터. 어, 그래서 해봤더니 서로 넘나들면서 내가 먹고자 하는 것이 이거야.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걸 찾으시면. 자, 이게 이제 제미나이에서 이제 하는 거고요. 좀 있으면 이제 미드저니에 가서 제가 한번 그 똑같은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비슷한 모양이긴 하지만 좀 다르죠. 분위기가 좀 다르죠. 이런 것이 하나 있고요. 또 그러면 이것을 저는 이걸 그대로 미드저니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미지를 만드는 전문 앱이죠. 이제 미드저니는 요즘에는 영상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글도 좀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미드저니를 가서 미드저니에서 로그인 위드 디스코드 네. 승인 미드제이는 유료입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셔야 되고요. 미드제이는 조금 내가 프롬프트를 잘 만들면 아주 그냥 훌륭한 이미지들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붙여넣습니다. 붙여놓고 엔터를 내보겠습니다. 미드제이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4개를 만들어 줍니다. 4개에서 내가 이제 골라서 쓸 수가 있고요. 음.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미드제니에서 이미지를 4개를 만들어줬고요. 4개를 만들어진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이미지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또 이런 이미지, 이런 이미지 이렇게 해서 4가지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다가 또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지금 이렇게 할 방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가져다가 이제 다운받아서 얼마든지 활용이 이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어느 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 내가 어디에 쓸 것이냐,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고 이렇게 생성하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에 하신 게 미드전이에요? 그렇습니다. 오,
그리고 미드저니는 프롬프트를 아직은 한글을 안 받아줍니다. 영문으로 아, 돼야 되고요. 아까 오케이, 그 오케이, 제미나이나 오케이. 챗GPT 등등은 아, 한글로 그냥 넣어도 얼마든지 다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데 음, 미드저니는 허허허허. 안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한다고 하면 이거죠.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미지를 생성할 때는 키워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있고 이렇게 프롬프트라고 하는 명령어를 만들어서 입력을 시켜서 만든다. 그런데 이것 이미지를 만들 때 쓸 수 있는 툴들은 다양한 것이 있다. 그 다양한 것들 중에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내가 사용하는 용도, 비용, 또 생성해주는 그 이미지의 스타일이라든지 뭐 완성도라든지 이걸 내가 보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고려해서 쓰시되 어떤 것이 좋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계속 써가면서 내 손에 잘 익는 것, 그다음에 비용이 내가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어도 좋다 그러면 비용 들어가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무료로 쓸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오늘 세미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영상을 만드는데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는데요. 그것은 오늘 만들었던 이미지잖아요. 이 이미지를 가지고 직접 영상을 만드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황 목사님, 마이크 켜세요. 예, 네, 좋습니다. 네. 뭐 네?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되고요. 아이, 뭐, 첫째, 둘째를 듣지를 못해가지고, 네, 오늘 그냥 조용히 듣기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쭉 이렇게 들으시면 이제 귀가 열려요.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귀가 열리도록 그리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줌으로 해가지고 예, 글로컬도 이렇게 좀 진행을 바로 해야 되고요. 제가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몇 가지 커리큘럼 예, 좀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예, 해서 이제 알려서 진행할 예, 수 있는 방법들을 빨리 찾도록 그렇게 예. 뭐,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책을 놓고 좀 논의를 하려고 저때 했었는데, 시간이 안 됐습니다. 예, 아니면은 예, 내일 모레 금요일 날 음, 금요일 날 요번, 아니면 목요일 날 예, 목요일 날 오후도 좋습니다. 시간 예, 금요일 날 연락드리기가 오후도 목요일 날, 저희하고 금요일 날은 선약들이 있는 거고, 목요일 날은 좀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예 연락해 그, 주시면은 아, 제가 예, 맞춰보겠습니다. 제가 예, 내일 저녁에 밤에 예. 서울 올라가기 때문에 아, 수고가 많습니다. 예, 목요일 네, 날 보는 합시다. 예, 예, 네 예. 그럽시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